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붙자 UCC 방송의 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10월 6일 토요 경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오늘 출발하기 때문에 타이트해요. 네. 1호 경마까지 쭉 가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에 시작하는 10월 6일 토요 방송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회 스페셜 승부가 5경주고요. 메인 승부처는 7경주. 그리고 저의 토요 경마 승부처는 스페셜이 4경주, 메인 10경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막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입니다. 원정일 위원. 네, 안쪽에 3번 유니스가 안요리 기수라고 하더라도 직전 경주 보여줬던 그 탄력감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면 이번 경주는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장에서 좀 인기를 좀 모아줄 것 같은데요. 조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능력마가 없는 조판 1경주 3번 유니스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승세를 일단 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 이번 경주 선행은 5번마 대명 챔피언이 나갈 가능성이 있고 외곽에 따라붙는 마필이 이제 골드스탁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 뭐 이동진이가 그래도 선행 하나는 곧잘 받아내기 때문에 물론 3번마 유니스가 막 밀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동진이의 선행 가능성, 선행 성공 가능성까지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배당 일단 좋아요. 3번에 붙여도 대략 한 10배 훨씬 넘게 나오겠죠? 그렇죠. 현재로 볼 땐 그런데 말 자체가 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데뷔전에서도 1300을 한번 써봤는데 택도 없었고, 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온 직전 경주도 역시 또 택도 없었습니다만은 스타트 능력과 초반 스피드만큼은 확실히 기대하는 수준까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1000m 언제라도 하다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자, 3번마 유니스 저도 동감을 하고요. 5번마 대명 챔피언 비롯해서 전개대로 좀 빠지는 마필들 위주로 1경주 압축해서 붙으시면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주행 심사가 워낙 탄탄해요. 6번마 원더풀 트루스는 안쪽에 스타트 능력 뭐 이렇게 대단한 놈들은 없어 보입니다. 2번마 라운세레나 빼고는 같이 밀고 나와도 선두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역시 이제 주행 심사 때 모습 다시 떠올려봐도 뭐 이거는 이 망아지들끼리 꾸며진 편성에서 뺄 수 없는 마필입니다. 6번 기둥을 추천드리고요. 원정일 위원. 라운세레나가 잡고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말 컨디션이 좌우가 될 것 같은데 체중이 조금 많이 불어서 나온다라면 조금은 덜 보고 싶은 놈이 또 2번 라운세레나죠. 조교 때 모습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러나 데뷔전 데뷔 이전째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교 때 조금 덜 뛰더라도 실전에서 기량을 보이는 놈이다. 체중만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중 그대로 유지하고 나온다라면 컨디션에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세레나 타기 편하고 조교 때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순발력 있고 보여주고 있는 능력 쭉쭉 늘어나고 있는 걸음새라면 이번 라운세레나 6번에 붙여서는 또 인기마가 되겠습니다만 뭐 신의 마고 검증이 끝난 상황이라면 뭐 대길이라도 저는 뭐 한 방이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뛰어본 경험으로는 2번만 라운세레나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짜 원더풀한 걸음을 보여줄지, 주행 심사 자체는 뭐 원더풀 비스무리했습니다. 6번만 원더풀 트루스 이렇게 두 마리 방송에서 추천드리면서, 그러나 나머지 마필들 현장까지 좀 보셔야 될 애들 있죠. 8번 독도에도 그렇고 박태종 기수가 지난주에 좀 선전을 했어요. 네, 그렇죠. 좀 이제 눈에서 빠지고 하니까 박태종 기수가 이제 조금 기량을 좀 보여줍니다. 독도야 비롯해서 한 2마리 정도는 좀 집중해서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입니다. 12마리 출전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선두권 다툼이 좀 치열해요. 안쪽의 놈들도 4번 해왕은 뭐 당연하고, 해왕이 주행심사 모습으로는 그렇게 데뷔전에서 크게
어떤 팔릴 이유는 없는데 아껴 탔어요. 주행 심사를 많이 아꼈습니다. 걸음을 좀 많이 아껴가면서 왜 저러나 했는데 1분 6초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능력 검사는. 1분 5초 7에 합격한 마필이 뭔 걸음을 좀 더 낼 게 있을까 했는데 데뷔전 때 엄청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막 들이대더라고. 들이댔다 깨졌어. 일단 갖다 붙였죠. 한번 좀 배당 만들어 먹으려고 아꼈다 조졌는데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착실하니 조교도 하고. 자, 4번마 해왕. 이번에는 어느 정도 걸음이 늘었을지 저도 한번 좀 지켜보는 마필인데 일단 안쪽 마필들의 초반 중반 다툼이 좀 빡세요. 치열합니다. 정원정 의원. 네, 안쪽에 1번 화이트 코멧이 모래에 대한 정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6번 위너 브라운이나 4번 해왕이 직전 경주 같이 뛰었고 모래를 안 맞으려고 이제 외곽으로 전개를 했던 모습이라서 복귀는 충분히 나오는 놈들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외곽을 돌았다고 하더라도 그 걸음 자체에 크게 여유가 없었고 걸음 늘었다라고 하더라도 앞에서의 경쟁력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1번 화이트 코멧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데뷔전이에요.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고 7월달 이후에 9월달 주행검사 2번의 경주에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은 발주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좀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데뷔전에 1번 게이트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1번 화이트 코멧 추천드립니다. 네, 안쪽 마필들 위주로 좀 보시고요. 외곽에는 뭐 1000기 정도, 1000기 정도가 이제 조금 지난번에 근데 게이트 이점이 좀 많이 컸어요. 게이트 이점에 어떤 그 덕을 좀 보면서 데뷔전 성적을 좀 보였던 것이라서 이번 경주 한 번 더 좀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오버마 가온포스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마필이에요. 루비퀴는 뭐 1등급에서도 잘 뛰었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형제 마필 가운데 가온 챔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필도 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누네스 기수가 타고 뚜렷한 스피드감이나 뚜렷한 발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이런 거 이제 마방에서 기대를 하고 구입한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구르다가 걸음이 팍 터질 소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번 화이트 코멧 배당 좋겠네요. 4번 해왕, 5번 가온포스 이런 마필들 위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입니다. 박 소장의 토요 스페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인기도가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4번마 토암산 파워는 요번에 진짜 준비가 잘 됐고 7월 28일 날 자력으로 이착을 꽂은 이후에 직전 경주는 상대 마필들이 의외로 좀 많이 뛰었어요. 가자도 그렇고 잘 뛰었어요. 요 정도 편성이라면 안쪽에 빠른 말 2번, 3번 정도 있는데 또 외곽에 뭐 스페셜 버드 뭐 그냥 순발력만 있죠. 요 속에서 충분히 전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번마 토암산 파워는 주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5번, 6번, 7번, 8번 뭐 다 느립니다. 느린 애들이에요. 6번 풍문으로 정도가 지난번에 한번 기습을 마방에서는 계획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또 발주를 준철이답게 제대로 끊지 못했고 또 짜부까지 되면서 뭐 해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정평수가 막 밀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스타트가 잘 나왔을 때 한해서 그 점까지 제가 감안해가지고 이번 1300m는 전개를 꾸려놓고 있기 때문에 박 소장이 그려놓은 그 전개 안에서 레이스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페셜 승부답게 짭짤한 배당으로 주력 배팅 때려놓고 반드시 방어막권까지 유물주밀하게 짜가지고 적중으로 연결해내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000m 이번 경주는 원정일 위원의 스페셜 승부 경주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 누코테일 충마 그 놈의 붙일 말 그쪽으로 좀 포인트를 좀 잡을게요. 자 노코칠 말은 4번 로만 블레이드입니다. 충만 오픈해 드릴게요. 로만 블레이드는 현장에서나 뭐 지금에서나 뭐 크게 말에 이상이 없다라면 저는 노코 때리는 충마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지금 5등급에서 이제 승급전을 맞이하면서 쭉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월등하진 않아요. 월등하진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음, 앞말로써 힘이 좀 차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확실하게 좀 받고 있고요. 스타트 능력이 좋은 누네스가 무리했었던 8월 12일 날 경주, 그 걸음 자체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서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 재걸음을 보여줬고 직전 경주도 역시 레이스가 만만하지 않았고 12번 게이트였고요. 자, 이번에 4번까지 내려왔고요. 4번 로만 블레이드는 강력한 선행 의지 보일 수 있는 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번을 놓고 후차권을 찾는데 지금 후차권에서 팔리면 안 되는 놈들이 몇 두가 좀 보입니다. 그런 놈들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고, 인기마로 팔리는 놈 중에 한 마리는 좀 덜 보고 들어갈게요. 나머지 인기마 정리가 좀 필요한데 그 놈은 발주에 조금 악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안장을 확실하게 교체해 놓고 나왔다라는 거 뭐 제가 직접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눈치를 분명히 채셨을 거예요. 자, 그쪽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방 막건을 때려 놓고요. 말이 많이 변했습니다. 주 이적을 하면서 마필의 변화를 확실하게 가지고 온 놈, 그 놈이 거의 인기도에서는 뒤에서 한 5번째?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거의 뭐 종합 예상지에 점 몇 개 정도 찍혀 있는 놈, 그 놈을 배당 3복승까지도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5경주는요 4번 로만 블레이드 놓고 후착에서 배당권 하나, 인기권 하나 정확하게 압축해서 때려 보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000m 2살짜리 망아지들끼리의 한판입니다. 뛰어본 마필로는 이제 3번마 울트라펀치가 기본 타임을 작성해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또 정정이가 데뷔전에 탔었는데 그 정정이는 2번마 썬더블레이드를 굽을 잡고 있습니다. 용근이가 이번 주에 말을 못해요. 기승정지기단이다 보니까 그거 감안해서 지난 주말부터 정정이 기수가 만졌는데 1000m이기 때문에 야무지게 스타트 끊고 밀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역시 제가 그 4경주 때 아니 3경주구나 3경주 때 말씀드렸던 가온포스처럼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해두시고 꾸준히 살펴보셔야 될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썬더블레이드 긴 호흡으로 관찰하시는 점에서도 말씀 꼭 드려보고 싶네요. 자, 원정 의견. 썬더블레이드 형제마가 OP7하고 뿌듯이 있네요. 네. 스타트적인 부분 체크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평일 방송을 찍어요. 화요일날 평일 방송을 찍는데 그때 제가 추천드렸던 말이 3번 울트라펀치입니다. 자, 근데 조금 변수가 생겼죠. 태풍이 온다 그러고 중부지방에도 좀 많은 비가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주가 아직까지는 좀 완전치가 못하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최범현 기수가 조교를 했고 많이 좋아졌고 여유 있는 발걸음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앞에 나가는 놈을 추천드려야 되는 게 좀 맞고 조교를 잘 해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6번 이스트 쾌남인데요. 10조 마방 이번 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마방입니다. 연일 강조교 51조 짱콩이라는 놈하고 해들매 국산 5등급하고 병합을 하는데요. 진짜 뭐 칼을 갈아댑니다. 자, 6번 이스트 쾌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이스트 쾌남 10마 중에서 우리 원정일 위원의 추천이었고요. 기타 8번 대군의 창 같은 경우도 역시 또 기본 타임도 괜찮고 발걸음도 나쁘지 않고 채찍발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유형의 마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이 나왔던 마필들 뭐 2번 그리고 3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7경주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전반부 스페셜에서는 이제 충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충마를 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뭐 미천 다 내놓고 장사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좀 살살 가겠습니다. 자, 하나는 정확하게 들어가요. 현장 가면 2번 스카이스톰하고 11번 마페옹하고 12 한일강자가 좀 팔립니다.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컷 오프입니다. 잘라내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고 이번에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안 될 수 있는 조건만 뭐 수두룩하게 모아놓고 있는데 말은 좋아진 게 없고 인기는 모으고 인기를 모으는 데 있어서는 뭐 저도 당연지사라고 판단이 돼요. 나머지 애들이 그렇게 액면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인기만데 한 마리 이제 컷오프 시켜놓고 때립니다. 자, 한 방 때리는데요. 지금 2번, 11번, 12번을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제 언급되지 않은 놈 중에 좀 기습을 좀 바라고 있는 애가 좀 있습니다. 걔가 기습으로 때리고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좀 전달을 해드린다라면 뭐 충분히 뭐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현장 주로 파악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조교의 변화 왔고 최근에 뛰었던 애들이 여기서 뛰면은 그냥 다 대가리입니다. 그만큼 강편성이었다라는 거. 앞에 나가준다라면 저는 버틴다라고 봅니다. 노림수, 기습마, 선행마 하나 원정일이 내용으로 접수해 놨기 때문에 그놈까지 조합해서 정확한 압축 승부, 메인 승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 8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경주예요. 10번마 리처드 오브 뉴스테와 11번 초코캔디 두 마리가 지금 외곽에서 수마력을 그냥 바로 이끌어낼 준비를 하고 나올 텐데요. 물론 이제 안쪽에서도 한 두 마리 정도는 좋은 스타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냉정하게 볼 때 확실히 이번 8경주에서 선두권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마필은 10번과 11번입니다. 10번 리처드 오브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일단 데뷔전 한번 빼고 계속 1000m만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고, 마리 뛰는 폼새로도 봐도 좀 거리가 늘면은 역시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11번 초코캔디가 그래서 10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데뷔전 때 경합을 하고 크게 두 마리가 거리를 벌리면서 땡큐 찰리였죠. 땡큐 찰리. 대가리 팔린 땡큐 찰리하고 좀 무리를 많이 했어요. 초코캔디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는 10번 리처드 오브 뉴스테이의 뒷심이 그렇게 대단치 않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임기현 기수가 좀 멋진 플레이를 한번 보여줄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1번 초코캔디 박 소장의 추천 마표를 말씀드리고 원정일 위원. 네. 평일 방송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얘기하면 되죠. 그때 제가 추천드렸던 게 이제 초코캔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게이트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게이트만 한 5번 안짝 정도면은 놓고 한번 때려야겠다 했는데 게이트가 밀려버렸어요. 근데 편성 자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잘 뜯어 보니까 욕심 좀 내볼만 합니다. 어떤 놈이 튀어나가든지 간에 1200m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행마가 10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11번 초코캔디가 선행을 간다라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놈으로 저도 좀 힘을 좀 실어드리겠고요. 이거 노림수 하나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 6번 팔라스테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행검사 이제 교룡운우 데뷔 전에 이제 가은킨 요런 애들 좀 만났어요. 어찌되었건 편성 자체는 이제 셌기 때문에 뭐 바닥바닥 두 번의 뭐 경주 뭐 두 번 한 번의 주행 검사 이제 데뷔 전까지 바닥바닥을 때려놨는데, 얘가 이제 IBS 말이 외산 2등급하고 병합을 하는데 얘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후구가 좋아요. 힙이 좋아요. IBS 마린이 좀 왜소해 보일 정도로 후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데뷔전 때 어찌되었건 다리가 좀 좋지 못해가지고 조교를 완벽하게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도 좀 불어서 나왔고, 자 이번에는 준비 자세를 좀 짱짱하게 하고 나옵니다. 느낌으로는 이제 6번 팔라스테이가 선행은 못 갑니다. 초코캔디가 있기 때문에 선행은 못 가는데, 요걸 이제 막판에 힘싸움에서 저는 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6번은 배당으로 꼭 체크를 좀 해주시고 현장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만에 원정일 위원이 아주 큼직한 배당이 예상되는 마필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했습니다. 팔라스테이. 요거 저도 뭐 이번 경주뿐만 아니라 한번 좀 꾸준한 호흡으로 저희 방송에서 한번 발전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배팅에 메리트 있는 복병으로 추천이 나왔고요. 11번 초코캔디 위주로 이번 8경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입니다. 12마리 출전이고요. 악벽이 좀 염려되는 애들이 있어요. 전기가 조금 초반이 좀 혼탁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장산 재패도 기본적으로는 선행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선행을 나가야 능력을 다 뽑을 수 있는 마필이고 제라한도 그렇죠. 뭐 마이티와도 또 흙을 안 맞고 좀 선입을 잘 쫓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슬에게 그냥 선행을 한번 출하해 볼 가능성도 있고 7번 천강성 8번 세븐스 럭키 외곽에 12번 스트롱맨까지 조금 좀 복잡한 경주예요. 저는 그 3번하고 6번이 이제 각질이 좀 비슷한데 3번 베스트 캠프는 이제 부담 중이 조금 들었죠. 6번만 브릴리언트입니다. 브릴리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개 복병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특징이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뛰는 맛은 있는데 뭔가 그 순간적인 탄력이나 힘을 집중시키는 그런 능력이 아직까지는 뭐 눈에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와중에 지난 5월 달까지는 또 상태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복병으로 팔리거나 말거나 그때까지는 보진 않았는데 그 이후로도 상대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거리를 늘려도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유지합니다. 뭐 꾸준한 마필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 마필들 중에 한 과반수 이상이 뭐 아니면 도로 잘 뛰거나 아주 부진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해서 그 전개 속에서 꾸준하게만 뛰면은 스피디 타입이 아니어서 그렇지 자기 걸음만 꾸준하게 연결해낸다면 막판 어부지리 전개 속으로라도 2차 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재미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깜빡이나 준 깜빡이 팔릴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6번 브릴리언트의 특성을 잘 기억해 두시면 뭐 이번 경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 두세 번 더 써먹을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원정희 위원. 네, 주로가 좋지 않다라면 7번 청강성은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행마가 많고 선행마가 좀 우글우글한 그런 1300m기는 합니다만 얘가 좋아진 거는 뭐 당연히 보이는 7월 달부터죠. 적정 주기를 좀 찾아서 왔고 다시 한번 선행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는 확실한 인기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전개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7번 천강성 말씀드립니다. 인기마가 있긴 있는데 뚜렷한 인기 1위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7번 청강성이 인기 마필 중에서는 자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천강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700m 국산마 3등급 경주 박소장의 터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11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또 역시 스페셜 승부 메인 승부가 깔끔하게 다 적중이 잘 됐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경마도 좀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빠른 마필이 눈에 보이죠. 8번만 매직텐이 있고 9번 스위트록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 그러나 데뷔 초에만 잠깐 그냥 반짝거리다가 보폭으로 순발력을 만들어내는데 엔진은 또 그렇게 대단치가 않아요.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조교 패턴을 강화시키면서 일단은 의지도 열의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8번 매직텐하고 9번 스위트록 두 마리가 일단 선두권의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쪽에 조금 뻣뻣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앞에 나가는 것이 유리한 영광의 시간 같은 뭐 발발이는 아니고요. 발놀림이 빠른 유형의 또 세 번째 선행 후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전개예요. 1700m에서는 의외로 경합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1, 2코너 돌고 나면은 늦어도 2코너 넘고 나면은 정렬이 끝나요. 그 선두권 전개에 대한 어떤 그 윤곽을 저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좀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전개의 충마 요거는 끝까지 버티겠다 느낌이 강하게 오는 마필이 또 역시 훈련과 마방의 내용이 좋습니다. 그거 놓고 때립니다. 복병마도 좀 하나 있는데 복병마는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요건 뭐 지금 주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서울 지역까지 이 태풍의 영향이 토요일부터 영향권 안에 들어갈지 그거 좀 봐야 되겠는데 느려 터진 말 강급이 드디어 됐습니다. 일본말 사련이 힐링입니다. 2000m는 좀 돼야 되겠다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2000m 정도는 돼야 이게 꾸역꾸역 취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1700에서 제가 언급한다는 것이 조금 이제 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배반적일 수도 있는데 이번 경주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전개에 축에 붙였을 때 앞선이 좀 흔들린다면은 어부지로라도 한 발을 쓸 수 있는 사려니 힐링까지 보겠습니다. 다만 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물반, 흑반 그 속에서는 사려니 힐링이 좀 어렵겠죠. 사려니 힐링 앞으로 강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가기 전에 무조건 한번 꽂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려니 힐링을 복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개에 축을 놓고 메인 승부답게 깔끔한 적중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m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원정일 위원 먼저 하죠. 네, 요거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요. 노려보고 싶은 말. 10번 축하입니다. 축하. 이제 박재우 마방에서 이제 사이먼 마방으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요 마방 잡고 출마표 나오면서 이제 사이먼 마방 이제 뭐 조교 패턴이라든지 돌콩도 나오고 하지만 사이먼 마방 그러니까 외국 조교사들의 어떤 마방 특색 그대로 한국에 와서도 그걸 또 접목을 시켜요. 외국 경마 조교를 제가 뭐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많이 듣고 접한 것을 좀 본다라면 우리나라처럼 정해진 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이제 예전 뚝섬 시절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속보 한 바퀴에 구보 두 바퀴, 속보 한 바퀴에 구보 한 바퀴에 습보 한 바퀴 이런 패턴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한국 경마에 접목을 시키는 게 이제 리카디 마방하고 이제 사이먼 마방입니다. 근데 그게 또 성적이 나요. 뭐 어찌 됐건 10번 축하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딱 그 패턴입니다. 딱 그 패턴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뭐 1700, 1800 레이스 한번 보십시오. 짱짱합니다. 짱짱한 편성 속에서 꾸준하게 좀 착순권 들어오는 모습. 10번 축하가 이적 이후에 변화 보일 수 있는 놈으로 원정일 노림수로 말씀드립니다. 조교 관찰자 중에서도 이렇게 속보 하나, 구보 하나, 빠른 구보 하나 이렇게 뭐 강구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바퀴 타주면은 뭐 FM 조교다 이런 표현. FM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렇죠. 조교의 4대 원칙을 생각하면은 이제 개별성의 원칙도 적용을 해가면서 개체별로 좀 맞춰가야 되는데 그냥 뭐 세 바퀴 그렇게 타고 와 이렇게 시키는지 똑같이 그렇게 돌리는 직구석 치고 이렇게 잘 되는 직구석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축하 하고 돌콩 51조 마방 마필이 나왔네. 자 축하 얘기를 해줬고 저는 저도 노림수 마필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오픈을 해드릴게요. 원정일 위원하고 안 겹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라 그랬어요. 따라가는 마필 중에 축하 얘기를 해줬고 물론 순발력도 있죠. 축하가. 네. 저는 4번마 투게더 허그입니다. 등치도 있고 보폭으로 앞에 나가는 스타일인데 뭐 밑에 다 나왔어요. 이제 한 등 다 나왔고 나가기 전에 편한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도는 거 그건데 7월 7일 같은 경우에 제가 혹시 했어요. 부민호 기수가 스타트 잘 끊고 선행 가면 왜냐면 1800m는 안 되는 말이지만 그게 이제 야간 경마 1800m였기 때문에 1700m 지점 내주로 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보고 받쳐가 보자 했는데 중반에 이제 인기 마피는 우리가 보니 저거 냅두면 안 되겠다 했는지 조금 좀 압박을 했어요. 편안하게 4코너까지 오면은 그대로 꽂힐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만났던 적벽 신화가 있어요. 적벽 신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뭐 선행 가려고 목매다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밀고 나오다가 이제 1, 2코너를 돌면서 앞에 나가게 된 건데 적벽 신화야말로 뭐 선행만 간다고 그냥 꽂힐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발주 연습도 하고 했지만은 일단 게이트 차이로 4번이 등치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6번을 일단 튕겨내면은 그래서 선행을 받으면 투게더가 이번 경주부터는 일단 버티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빠른 선행마가 많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4번마 투게더그를 배당마피로 소개해드리고요. 원정일 위원의 10번마 축하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12경주 2등급 1200m 1200m입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은 좀 따로 있는데 6번 미스터 챔피언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이찬호가 그렇게 지 마음대로 막 뭐 1번이라고
1번 달고 선행 출하에는 당연히 해도 되지. 근데 강원 챔프를 이길 자신이 있어서 초반에 그렇게 순발력 대결을 펼쳤는지. 근데 뭐 답이 나왔죠. 이번에 또 이찬호 태웠다면은 지난번에 이찬호 마음대로 선행 출하를 하진 않았다고 봐요. 이렇게 한번 걸으면 찢어 놓을 생각이었는지 마방의 지시대로 이찬호 기수가 이렇게 밀고 나간 건데 두 번 다 그렇게 무식하게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경주는 선행 자신이 있으면 깔끔하게 나갈 것이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임기원이 옛날에 기승정지 시켰던 마필 아니에요. 힘 안 빼도 된다라는 거 페로피치도 보여줬고 회원골 쫓아가서도 2착도 오고 했기 때문에 이찬호 기수가 잘 타줄 것으로 봅니다. 원장님. 네, 미스터 챔피언은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말이에요. 선입으로 추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 경주는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이 나는데 미스터 챔피언이 선행을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가온 챔프가 늪발을 받아버렸어요. 늪발을 받음과 동시에 미스터 챔피언이 그냥 붙들고 있는데 그냥 선행을 가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가온 챔프가 가속을 살려가지고 붙였는데 미스터 챔피언만 죽였어요. 지는 이제 살아서 이제 날아가 버리고 미스터 챔피언만 그냥 갖다 이제 비비는 통에 힘한 배가 뭐 전혀 안 됐었죠. 사이즈 자체가 좀 다른 가운 챔프를 상대하기에는 조금 버거웠었다. 저는 그렇게 직전 경주 이제 미스터 챔피언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따라간다. 이번에는 아니죠. 이번에는 그냥 천성으로 또 그냥 선행 그냥 꽂혀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관건은 이제 옆에서 비빌 놈이 뭐가 있느냐. 뭐 가운 챔프만큼 빠른 놈이 없습니다. 저도 6번 미스터 챔피언 한 번 더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좀 변화가 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 8번 황금소리입니다. 요 놈까지 추천드릴게요. 황금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격권에서는 또 자유롭게 뛸 수 있고 비투아르가 알아서 힘한 배를 잘 해낼 겁니다. 8번마 황금소리 요거 최근에 성적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도 꽤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역시 가능권으로 보셔야 되는 마필 8번마 황금소리고요. 그리고 뭐 선행을 또 여의치 않으면은 뭐 굳이 빠른 말 없으면은 계속 붙들고 늘어질 일도 없습니다. 미스터 챔피언 앞에 가든 또 힘한 배를 하든 이번 경주 가능성이 충분한 마필이다라는 점에서 동의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마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12경주 6번 8번 조합 좋네요. 위협적인 존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6번 8번 한번 기본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10월 6일자 방송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요경마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